피고조합은 원고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검토나 확인 절차 없이 만연히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제명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즉 조합원이 원고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 즉 이행 거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송정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변호사님, 1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척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하였는데 패소했습니다. 항소를 하고 싶은데 기록 검토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이 주셔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록을 보면 제명 처분의 하자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심에서 주장하지 않으셨군요 라는 질문 겸 답변을 드렸는데, 금일은 부당하게 제명 처분을 당하셨지만 1심 패소 후에 항소심을 제게 맡겨 진행 중인 송정역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기초로 해서 제명 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의 승소가 가능한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 송정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했어요. 피고조합은 2022년 6월경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합원 명부에서 제외해서 제명시켜버렸어요. 이후 피고조합은 2022년 12월 1일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3년 11월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출한 조합원 명부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명 처분의 하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로 나뉘는데, 실체적 하자, 제명 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면, 그 법리가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시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명 사유의 전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그 증명 책임은 제명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조합에게 있습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의 판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건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조합은 원고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검토나 확인 절차 없이 만연히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제명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제명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원심 판결도 원고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적 하자, 소명기회 미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조합의 규약은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청문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제명 결의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제명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특히 소명의 기회는 구체적인 제명 사유를 통해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장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건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조합은 원고에게 제명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전 통지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어요. 이는 피고조합이 스스로 정한 규약상 필수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명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명 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또는 이행 불능 해제 전략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기본 법리, 특히 이행 거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 거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행 불능에 관해서 민법 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규책 사유에 의한 경우여야 합니다. 본건으로 돌아와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명 처분은 당연 무효해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명 처분은 제명 사유가 부존재하는 실체적 하자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결합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행 거절의 성립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조합은 원고를 조합원에서 배제한 상태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조합이 원고와의 조합가입 계약에 따른 주된 채무, 즉 조합원이 원고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 즉 이행 거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이행 불능이 또 성립하는데, 원고를 제외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회통념상 피고조합의 규책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본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사업주체의 규책 사유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를 이행 불능 또는 이행 거절로 보아 계약 해제 및 원상 회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제명 처분은 제명 사유의 부존재 및 소명기의 미부여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하자 또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당연 무효입니다. 무효인 제명 처분에 근거하여 원고를 사업에서 배제한 피고조합의 행위는 이행 거절 또는 이행 불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는 조합가입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땅히 주장했어야 할 논점들에 대해서 원심 소송 대리인이 이를 주장하지 않아서 패소한 결과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논점들은 굉장히 다양하며 복합적이어서 교과서로 공부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논점들은 해당 사업의 처음과 끝을 모두 경험해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는 당신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강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건평법률사무소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는데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오셔서 좋은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